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954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9일 10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2%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사무중공업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빠른 속도로 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에 걸맞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실적 또한 올해 이제 목표했던 149억 달러를 충분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올해 이제 뭐 한 절반밖에 안 됐어요. 올해 절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목표했던 수주 목표액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거의 도달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고, 올 하반기에 이제 카타르발 LNG 선의 이제 뭐 발주나 그다음에 고유가로 인한 해양 플랜트 수요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증가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초과 달성은 뭐 거의 기정사실하고요. 얼마나 더 초과할 거냐, 그 부분에 이제 차이가 좀 있겠죠. 초과 달성은 하는데 얼마만큼 더 초과 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뭐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업황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고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정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 하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이제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상승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가격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며칠간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1200명, 1300명 오늘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심이 악화되고 경기가 또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전방 산업들이나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매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더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후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좀 더 더해진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수익성이 좀 악화되면 어쩌나라는 그런 걱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주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수주해놨던 게 뭐 취소됐다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수주해놨던 부분들 그대로고요. 그대로 지금 이제 수주 계속해서 해가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이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지면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큰 차이나 뭐 악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된 것은 아닌데, 일단 뭐 시장의 하락이나 뭐 시장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락으로 이끄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업황은 좋다, 이런 상황이지만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또 시장 안정되고 하면은 또 자연스럽게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난 하락을 또 만회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업체의 특성상 보편적으로 수주를 많이 따냈다고 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에 좋아지지는 않죠. 보통 한 2년 뒤, 배를 만드는데 보편적으로 2년, 길게는 3년 정도 막 이렇게도 걸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수주를 따내게 되면 뭐 계약금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받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중간에
진행률에 따라서 조금 받고요. 결국에 인도할 때 가장 많은 대금을 받거든요. 즉 지금 수주를 많이 따낸다라고 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좋아지는 건 아니죠. 향후 2년 뒤, 3년 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올해 이제 수주를 많이 따내면 따낼수록 지금보다도 2년 뒤, 3년 뒤의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149억 달러 가운데 140억 달러까지 해놓은 것으로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는데 더 많이 따내게 되면요 2023년도의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더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시장에서는 평가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바닥 시그널 나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 한국조선해양의 흐름들을 보면서 위로는 한 15만 6천 원대의 기술적인 좀 저항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현재 이르기까지 이런 이제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왔던 그림이다라고 보거든요. 최근 한 두세 달 정도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성은 여전히 상승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하락폭이 가파라지면서 이 추세 때 하단 지지 라인 구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근접하면서 어느 정도 진짜 찐바닥의 영역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바닥에 거의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보조지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12만원대까지 오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13만원대에서 좀 돌려나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갑자기 또 그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추가적인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만원대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3만원대에서 좀 돌리지 못하고 12만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 하락으로 인해서 진짜 찐바닥에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또 RSI 상대 강도 지수에서 특징적인 거는 항상 30m로 떨어졌을 때, RSI 상대 강도 지수 30m로 떨어졌을 때 항상 바닥은 왔다라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진 게 딱 두 번 있는데, 한 번이 지난해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2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을 찍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 반등 또는 중장기적인 반등을 이어나갔다라는 점에서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드디어 다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30m로 좀 아까 낙폭이 한 2.78%까지 갔을 때는 30m로 떨어졌었거든요. 30에 이제 근접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좀 바닥 시그널 나온 게 아니냐, 바닥 과매도 영역 이렇게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현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저점 영역에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내일 일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어제 목요일까지 검사를 해서 딱 봤더니 1300명이 넘었어요. 사상 또 최대를 갱신을 했죠.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로 가면 기본적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듭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제 발생했던 환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발생하는 환자는 많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로 가면 갈수록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검사 건수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전반적으로 4단계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6시 이후에는 뭐 모임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통제가 되니까 더 증가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는 좀 진정되는, 다소 이제 좀 진정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 며칠 이제 진단키트나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던 부분들이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하게 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좀 떨어졌죠.
그럼 다음 주에는 좀 반대의 상황들이 좀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빠르면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한국조선해양의 아랫골이나 이런 부분들이 길게 형성이 된다거나 뭐 다음 주 초에는 그래도 이제 바닥 찍고 좀 반등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중장기적인 흐름들의 방향 전환일 수도 있고요. 최소한 단기 반등이라도 한번 다음 주에는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바닥 시그널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하락을 통해서 바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좀 돌아나가는 모습들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이제 흐름인데요. 코스피 차트도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인데 오늘 이 자리가 지지해주는 자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1.6% 정도 하락해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밀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하고 바닥 찍고 돌려나가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여러모로 지금 자리가 하락을 좀 마무리하고 되돌림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단기적인 과매도 영역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 남은 시간에 아랫꼬리를 한번 기대해 본다든지 다음 주에는 되돌림 반등을 통해서 다시 그동안의 하락을 좀 딛고 올라서는 그런 이제 모습을 예상해 보면서 추후에 올라간다면은 이제 한 15만 6천 원대 이런 자리 16만 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좀 터치하러 가는 그런 그림들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점에 가면 당연히 외인들 기관들이 사겠죠. 지금이야 파니까 떨어지는 것이고 얘네들이 나중에 올라갈 때 지수가 종목이 올라갈 때 되면 외인들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야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늘도 외인들 기관들이 좀 파는 그런 그림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돌려가는 모습들 바닥은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찐바닥에 들어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돌려가는 모습들 조심스럽게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뭐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 분할 매수를 통한 신규 매수 접근이나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제 영역에 들어왔고 그동안에 한 3달 정도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뭐 지금에서 좀 매도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기에는 현재 구간은 여러모로 좀 바닥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알파팀에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 알파팀에서 이제 좋은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엄선해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죠. VIP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알파팀에서 운영하는 이제 VIP 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추천 종목을 드리고 그다음 추천 종목의 전략 항상 이제 분할 매수죠.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종목을 왜 추천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쭉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근하게 뭐 단기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년방도 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하는 1년방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매매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요. 뭐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5월 17일부터 시작해서 7월 5일까지 플러스 124.94%가 되겠는데 뭐 손절도 있고 수익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절 나는 종목도 있고 수익 나는 종목도 있고 장 좋을 때는 또 많이 나기도 하고요. 장 안 좋을 때는 또 손절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 매매나 이런 것들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방이나 이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년방이 있어요. 1년방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고 가는 겁니다. 길게 보고 가고 목표 수익률 한 20% 정도 잡고 갑니다. 항상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데요. 지난 이제 6월 달에는 뭐 아프리카 TV, 조이시티, 현대로템, 카카오, 태경케미칼, 뭐 덕산, 네오록스, 하이비전 시스템이 수익이 났고 제우스는 손절 나가고 올해 이제 7월 달에는 7월 1일 날 푸드웰 하나 이제 급등 나와서 수익 실현하고 아직까지는 뭐 추가 수익 실현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는데 1년방은 좀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보고요. 보통 이제 1년방은 1년에 100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1년에 100만원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루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값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종목 발굴에 대한 압박 받지 않고 편안하게 또 주식 매매나 이런 것들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뭐 단기방도 있고 1년방도 있기 때문에 뭐 성향에 맞는 그런 이제 방으로 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주식 매매 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만들어 놓은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요.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시장 주도 테마나 이런 종목들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알려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